안녕하십니까. 정수인 정세희 방신영입니다. 경영에 의해 제7장 혁신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노키아의 사례를 통해 혁신은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와 혁신과 관련하여 찰스 슈왑을 예시로 들어보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리얼 옵션,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혁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은 새로운 방법, 기술, 제품 등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모든 조직은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혁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과를 준비하는 혁신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혁신하지 않으면 내일 뒤처지고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며 많은 위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돈이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은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에 대한 노키아라는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키아는 전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삼성, LG 등 많은 휴대폰 기업들이 노키아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경제 성장의 25%를 노키아가 담당하여 핀란드는 노키아다 라는 어록이 탄생할 만큼 매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노키아가 점차 몰락으로 위험에 빠졌으며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으며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노키아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40%대에서 8%까지 급감하였습니다. 노키아는 스마트폰 원조 기업이라는 사실에 자만하였고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피처폰 생산 라인을 더욱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얼마 되지 않아 피처폰 판매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노키아는 그 뒤에도 계속 대기업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노키아가 직접 만든 신비한 운영체제를 고집하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두 번째 패착입니다. 2년 뒤 노키아 점유는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때 노키아는 구원자로 MS를 선택합니다. 삼성이나 다른 휴대폰 기업들은 이미 안드로이드 체제를 갖춘 후였습니다. 하지만 PC 강자였던 MS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2012년 12월에 본사 건물을 약 2,400억 원에 매각하였고 다음에 휴대폰 사업 부문을 7조 8천억 원에 매각하여 휴대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노키아는 혁신에 실패하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 공략할 때 노키아는 그만한 대처 능력이 없었고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내놓았을 땐 노키아는 자신의 운영체제 신비한 최고를 외쳤습니다.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어플수 또한 매우 부족한 신비안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외면하였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를 주름잡던 노키아는 예전 피처폰의 향수에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혁신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소멸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합니다. 노키아는 그 이후에 부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년 뒤 새로 부임한 라지브 소리 CEO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의 36%에 해당하는 4만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곧 라지브 소리는 정체성을 잃은 노키아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노키아의 시작이었던 통신회사로 돌려놓았습니다. 일단 통신특허와 통신 관련 센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150년 노키아 역사에서 10년간 주력 사업이었던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털어내고 통신장비 회사로 변신하였습니다. 인터넷 LTE 네트워킹 서비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성, 통신사 기지국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 장비 업계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휴대폰 부문 매각 후 반토막이 났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2015년 영업이익률은 전성기이던 2007년 15.6%를 넘었으며 노키아가 삼성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특허료만 2016년으로 약 9,282억 원이라고 합니다. CEO 라지브 수리는 노키아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자 미래 산업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1등이라는 자만과 대기업 특유의 오만 때문에 추락했던 노키아였지만 원래 시작이었고 원래 잘했던 것에 집중하여 다시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혁신은 기업에 있어서 매우 필요함을 앞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력 못지않게 호기심을 갖고 고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으로 고객을 바라봄으로써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펩시는 미국의 콜라 시장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펩시의 마케터들은 사람들이 콜라를 사서 마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였습니다. 3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절별이나 시간대별 구매 성향과 가족 수에 따른 소비 패턴을 조사하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마시는 콜라의 양은 그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콜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기초로 펩시는 포장 용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유리병 대신에 플라스틱 병을 만들었고 6개 묶음 대신 더 많은 묶음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펩시의 혁신은 직감만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봄으로써도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적극적으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하고 창의력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바라볼 때 비로소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는 찰스 슈왑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슈왑은 미국의 증권회사로 고객에 의한 또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추구하며 기술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왜?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 전화 서비스로 주가 지수를 확인하고 또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거래 중개 시스템인 텔레브로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찰스 슈왑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텔레브로커를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유심하게 관찰하게 되는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고객들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객들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고객들은 그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래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찰스 슈왑은 외국인 전용 텔레브로커를 개발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 하는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의외의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혁신의 규율은 갖고 있는 정보를 쪼개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정, assumption과 주장, assertion을 구분하여 정확한 사실, 팩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실험이나 테스트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 얻어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날지,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용하게 될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정보를 쪼개고 분석하면 새로운 시장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고객이 많이 올 확률이 더 높은 곳에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부족할 때는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쪼개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성실한지, 믿을 수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건강한지, 사고 방식이 건전한지에 대해 정보가 정확한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이 강한지의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정보를 쪼개어 보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혁신을 합니다. 또한 혁신은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입하는 돈은 지금의 돈이지만 기대되는 이득은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투자의 가치 판단이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결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위험과 보상에 대해 갖게 되는 욕심과 두려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이 마비되어 합리적인 기회마저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경계하면서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투자의 가치 판단 방법으로는 투자회수 기반법, 순현재 가치법 등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법 중 하나가 리얼 옵션입니다. 옵션은 무엇인가를 수행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현재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옵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 옵션의 구입 가격만 손해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격 변화라는 위험에 대비하는 옵션을 실제 투자 활동에 적용시키는 것이 리얼 옵션의 개념입니다. 리얼 옵션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투자해서 미래의 기회와 가능성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더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투자 대안에 한 다리만 걸쳐놓고 있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발을 빼서 피해를 적게 얻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리얼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홍콩의 고급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섣불리 투자했다고 시장이 성장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리얼 옵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홍콩 고급 베이커리 사업에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잃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의 투자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매장을 열어 소비자의 반응과 시장의 성장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더 좋으면 투자 금액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결과가 별로다 싶으면 철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덜한 최소한의 투자로 단계적으로 투자해 가면서 기회와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이 리얼 옵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업이 혁신을 할 때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기대 가치를 통하여 투자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기대 가치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과 그 확률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존재하는 수많은 불확실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며 그런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의사결정 나무 형태로 그림을 그려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란 기업의 결정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확률을 부여하고 그 상황을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는 모든 상황에 확률을 부여한 뒤 각 가지의 끝에 나타나는 결과의 기대 가치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의사결정 나무의 골격이 되는 대안과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결과의 이익이나 손실, 불확실한 결과가 생기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들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영에 의해 혁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인, 정세희, 방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